이봉규 TV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초특가 이벤트를 합니다. 파격 이벤트인데요. 더 삼삼 1+1에다가 16병을 추가해서요 총 76병을 드립니다. 파격입니다. 6, 7년근 한 뿌리 입은 사포닌이 듬뿍 들어있는데요. 강원도 700고지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이 들어있습니다. 1668에 3337로 전화하시고요. 야생사냥 산삼 추출액인데 0.1%를 위한 최고의 선물 나에게도 최고의 선물을 해보십시오. 특별한 경험입니다. 아침마다 한 병 드시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상담 전화 1668-3337로 지금 전화하시고요. 파격 특가, 파격 이벤트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봉규 TV에서 푹푹 드립니다. 애국 기업이에요. 주변에 선물 줘서 좋고 파격으로 3분의 1 가격으로 사시는 겁니다.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변호사, 추사 변호사, 강추사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강태풍입니다. 아, 강태풍이구나. 지금 제가 강태풍이라고 별명이 최강신업, 강투사, 강태풍이 있는데요. 강투사. 요새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강태풍을 택해가지고 강태풍 강신업입니다. 태풍 불고 오는 거죠. 예, 강태풍이 왜 좋냐면은 저들의 촛불 난동을 태풍으로 꺼버려. 예, 그래서 그거 좋네. 예, 그래서 저 촛불이 지금 꺼졌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조금 일조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준석이 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갖다가 이제 평가해주고 계신데, 제야 논객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글을 써가지고, 정말 글 잘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강신업이 국힘의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서 쫙 제가 이제 한 일들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열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어쨌든 국민의 힘의 변화, 국민의 힘의 어떤 그 개혁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그렇지. 그래야 이제 전진 기지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민주당, 종북주사파 저 세력들을 일소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우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네. 그걸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지금 이 신년사 보면, 저는 놀라운 게 생각이 들고, 이 신년사의 형식과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다른 대통령들의 신년사라든지, 내지는 그런 것들과 너무나 다르다. 일단 이걸 보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신년사를 하면 형식을 따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주렁주렁 북한이 어떻고, 일본이 어떻고, 무슨 외교가 어떻고, 그쵸? 그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형식을 따지는데 그걸 일체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 하나하나한 말들, 이런 말들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내가 할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요것만을 이제 얘기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적폐청산이라든가 내지는 또 인신 구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이 신년사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득권을 타파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이제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줄줄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서 이재명을 어떻게 하겠다느니 문재인의 어떤 적폐를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타파라고 하는 것 속에서 담아서 그 다음에 이해한 걸 보면은 지금 수출을 아주 강조하고 있고 일자리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민노총의 어떤 귀족 노조라든지 연공 서열 기득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득권을 얘기하면서도 일반적인 기득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귀족 노조, 연공 서열 이런 어떤 노조의 문제점, 노동 이 분야의 문제점 요걸 얘기하면서 기득권 타파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외과 수술식으로 말이죠. 이 핀셋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할 것을 얘기했다고 봐야 되고 올해는 이 노동개혁에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 이런 어떤 방점을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영국이 대처가 이제 이 노동개혁을 통해서 영국병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한국병이 있는 거예요. 이 영국병보다 저는 이 한국병이 더 심하다고 봐요. 근데 이 한국병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이 일을 안 하고 많은 임금 받고 일을 안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려는 이런 어떤 놀부심보. 이게 한국에 퍼져 있어요.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거. 근데 거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와 같이 노조의 간부가 되면 일 안 하고 월급 한 1억 원 받고 그 다음에 법카 한 1,500만 원 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엄청나게 챙기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자식까지 말이죠. 무슨 교육이라든지 뭐라든지 혜택 다 예, 받고. 혜택. 그다음에 얼마나 이게 좋으면 자기 자식까지 세습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조원들은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채용하는데 말이죠. 뭐 어떤 혜택을 받고 예, 가산점을 이런 거. 주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존 노조라든지 연공서열 기득권이라든지 노조 기득권이라든지 여기서부터 그야말로 한국병이 생겼다고 보고 이 한국병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였다. 그래서 저는 아주 높이 이걸 보고요. 그다음에 아주 짧은 이 신년사 속에 어떤 게 들어있냐면 수출 강국, 수출 아주 그 드라이브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에서 일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자유도 나오고 우리 수출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연대 이것도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마치 무슨 옛날부터 잘 살았던 나라인 것처럼 마치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무슨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문재인은 그렇게 떠버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수출을 하지 않으면 말이죠. 석유도 사오지 못하고 밀가루도 사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리고 수출해서 우리 일자리가 나오고 수출해서 우리의 쌀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점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방산, 원자력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확실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점이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에서 드러난 아주 그 눈에 띄는 점이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그 평가하고 싶으냐면은 그 세종대왕과 같은 실용주의 노선 이걸 정확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갖다가 분명히 짚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허례의식이라든지 미사려고라든지 허장성세라든지 이거 싹 빼버리고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싹 빼버리고 기름기 싹 빼버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것만 딱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이 또 연금개혁이거든요. 연금개혁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이렇게 핵심이 돼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연금 우리가 다 타먹고 다 축내버리면 우리 미래 세대는 뭐 갖고 삽니까? 결국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연금 개혁을 해내겠다. 근데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여기 과학적 사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과학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이라든지 실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다는 점이 이게 세종대왕하고 많이 비슷해요. 물론 뭐 세종대왕처럼 하려면 더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연금 개혁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개혁하려면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서 그야말로 한치의 오차 없게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개혁을 하고 나서 이 연금 개혁안을 결국 국회에 제출하는 식으로 해서 결국 개혁이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유수한 어떤 과학자들이라든지 유수한 어떤 이런 인력들이 여기 동원되고 그 다음에 모든 자료를 갖다가 취합해가지고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돌려가지고서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내고 이거를 공청회라든지 청문회를 통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국회에 제출해가지고 법안으로 만드는 지금 그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굉장히 우리의 눈에 띈다. 그래서 굉장히 해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하지 않을 거면서 말이죠. 그냥 연금개혁하겠다, 노동개혁하겠다. 레토릭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문재인은 그마저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은 뭐 이 연금개혁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5대 개혁에 대해서는 일체 말한 적이 없고 그 전에 대통령들은 레토릭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안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걸 레토릭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이 점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교육개혁이죠. 사실 이 교육개혁이라는 건 뭐 옛날부터 100년지 되게 어쩌고 하면서 했지만 이 교육이 계속해서 지금 겉돌고 실패하면서 특히 그 이해찬이가 말이죠. 전교조 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망친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100년지 대계에서 교육개혁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올해 안에 해내겠다. 그래서 세 가지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 삼대 개혁. 공기업, 공공기관,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해서 얘기를 안 했겠는가? 아니, 레토릭을 하려면 뭐 100가지는 못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싹 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올해는 이것만 하겠다. 올해는 이건 확실하게 하겠다. 선택과 집중. 예, 선택과 집중.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다시 또 다른 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지금 정책 방향이라든가 내지는 실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고 저는 아주 그 믿음이 간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걸 믿고서 계속해서 지지율을 높게 해드리면 그야말로 해낼 것이다. 그래서 한국병을 드디어 윤석열 정권에서 고친다. 이것만 고쳐도 대한민국은 달라집니다. 그럼. 예, 달라집니다. 특히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는 요게 눈에 띄었는데요. 노사법치주의. 아, 그런 노사법치주의. 말씀하셨어요. 아, 멋있다. 눈에 확 뜨니 그죠? 멋있죠. 그렇죠. 누구도 노사법치주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노사 협력 맨날 무슨 뭐 노사 뭐 어쩌고 그죠? 네. 그런 얘기만 하는데요. 노사가 왜 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맨날 협력을 하고 노사 양부 그럼. 어쩌고 하고 뭘 양보하고 뭘 협력합니까? 양쪽 다, 그죠? 예, 양쪽 다 법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노사법치주의를 구현하고 야 멋있습니다. 멋있는 예, 단어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법대로 해가지고 민주노총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못된 어떤 그 행태를 이걸 갖다 척결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아주 눈에 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신년사가 저한테는 다른 어떤 신년사보다도 말이죠. 아주 그 감동적인 신년사입니다. 그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저는 그 신년사를 보면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신년사도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예. 그 강렬한 그 그렇죠. 톤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진정성이 예, 진정성 있고. 진정성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예. 그리고 남북 대화도 얘기하는데 그 보여주기식 그 남북 정상회담은 안 하겠다. 그렇죠. 보여주기식 안 하겠다. 그럼 그러니까 지금 강신업 변호사가 평가한 대로 세종의 실용주의, 예. 이게 과학주의. 과학적인 거 예. 그냥 딱 뭐 그냥 레토릭이 아니라 네. 진짜 해낼 것 같은 인상을 그렇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국회만 그렇죠. 받침이 되면은 진짜 앞으로 남은 4년 몇 개월 만에 해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회가 이제 문제예요. 그렇죠. 국회가 문제예요. 국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국힘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예. 맞아요. 네. 국힘 얘기는 2부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강태풍이 또 뒤에서 밀어주고 있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이 그렇죠. 밀어주고 있으니까요. 네,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